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소 조금은 우려를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약간은 염려를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0.4%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 사실상 지난달 고점, 그 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조금은 의외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9%의 상승과 함께 지난 8월 고점과 거의 맞닿아 있죠.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방산, 또 제약바이오 이쪽이 코스피 내에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조금은 우려를 했었던 자동차 관련주 있죠. 그쪽의 낙폭은 조금은 제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특정 기업들이 조금은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미용기기, 또 미용 관련 바이오주, 이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오늘까지 빨간불이 5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외국인이 조금은 주도를 했었다면 9월 들어 처음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모처럼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한 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외국인의 1,5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이번 달 들어 첫날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엔솔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평소 매매 비중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규모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로템, 두산, 유한양행, 미래에셋증권, LG에너지솔루션. 일단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 증시가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다고 큰 폭의 낙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가와 비교했을 때 나스닥의 시가는 플러스 0.7%였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시가가 고점이었고 밀리면서 마무리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됐고, 또 S&P 500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시가가 사상 최고치였고 고점 대비 저점까지 거의 1.2% 등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조금은 올라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4%였죠.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대로 반도체는 또 1.6%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시장 대비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오늘 1.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대만도 0.5%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0.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날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코스피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말 사이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은 가장 먼저 발표가 되었던 고용지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 지난달이었죠? 8월 실업자 수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증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개가 되었던 것이 미국 시장 개장하기 1시간 전이었죠. 그때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고 예상보다 0.1% 증가하면서 4.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었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실업률이 4.3%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2021년도 당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다 파란불로 종가는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 우선은 9월 첫날부터 시장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나스닥이 약 3.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리 고용 데이터가 좋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선점했던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좋지 않다는 발표와 함께 9월 내지는 12월에 B컷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때 일부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자, 왜냐하면 금요일날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지만 그 전부터 고용이 좋지 못할 것이다. 또는 구인 구직자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언급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아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딱 하나의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부담스러움, 그것보다는 9월 내지는 12월에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더 높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이번에 9월에 B컷이 고개를 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9월에 B컷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실업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12월에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이 고점에서 밀렸다고 해도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거든요. 그건 어떤 재료를 망라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면에서 국내 증시를 바라본다면 저는 예상보다는 9월 시장은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이 시장이 3200에서 적게는 뭐 3000포인트 정도? 그 사이에서 계속 맴도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 이제는 앞자리가 2가 아닌 3으로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힘을 받고 돌파하는 시간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도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확실한 날짜가 픽스돼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9월 8일이니까 사실상 초반이잖아요. 아마도 15일을 넘어가면 또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주제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떤 언급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국내 시장에 또 다른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기존대로 50억으로 다시 확정이 된다면 이것 또한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거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시간 9시 30분이에요. 저녁 9시 반입니다. 수요일날 밤 9시 30분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8월 P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또 바로 그 다음날 이번 주 목요일날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실업률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분명히 금리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한 달 전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떤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혹시나 조금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물가가 다시 조금은 뛰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다시 한번 보인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전 세계 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밤 9시 30분이에요. 그때 PPI와 CPI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바로 그게 또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까지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에 미국에서 LG엔솔과 현대차의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대규모로 구금 내 사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조금은 빠르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도 마이너스 1%에서 맴돌고 있고 LG엔솔은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태가 조금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쪽 업종들은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혹시나 공장 건설에 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게 나가서 뭐 생산성 악화라든지 또는 매출 악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국 직원의 구금 사태가 완전히 끝났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주가의 추이라든지 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 그런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변화를 조금씩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날도 좋은 흐름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오픈 AI에서 미국의 브로드컴과의 협력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브로드컴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하이닉스를 넘어서 삼성전자까지도 국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브로드컴의 A직 반도체, 이쪽은 주문형 반도체이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파운드리와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특정 기업의 설계까지 다 마친 뒤에 삼성전자나 TSMC에 의뢰해서 생산을 의뢰하는 방식이고요.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던 브로드컴, 이쪽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에이직 반도체, 이거는 설계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맞춤형 AI 칩에는 당연히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충분히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괜찮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60분봉이에요. 일단 하이닉스는 고점을 찍고 나서 일정 부분 주가가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추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렇다는 것은 추세 변곡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보면 아까 분봉으로 그었던 것이 여기였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 위에서 추세 변곡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이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의 추세를 말씀드렸죠.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세선에서 에너지를 받고 21선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추세가 깨지면서 한 템포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충분히 그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